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1시에 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주식 구독자 조합을 올려놨고, 주는 거는 가라고 주는 겁니다. 추가 조합 개념이면 추가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아니면 다 이제 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1시긴 한데, 주식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들은 요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KT랑 SSG 그다음 요코 요렇게 갔었고, 어쨌든 한 글씩 다 거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7월 이제 첫 스타트 끊었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배당 좋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늦게 듣는 분들은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하고 야쿠르트다. 주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와쿠이가 나오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다카하시가 나오는데, 이 경기는 역시나 어제 봐서도 알겠지만은 별로 선호되는 경기는 아니었죠. 이 경기에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제 승패보다는 언어바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괜찮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경기들보다는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도 그랬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이 와쿠이에 대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죠. 왜? 나이도 나이이지만 진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오너 같은 경우는 시즌 초중반에 좀 흔들렸던 모습들도 있고, 특히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 중에서 히로토, 그 다음에 이제 우메츠, 그 다음 오가사하라, 이런 선수들이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 뮬러 같은 경우도 용병인데 뭐 전에 이제 뛰었던 선수들과 너무 비교가 되긴 하죠. 로드리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주니치를 어제 봤었고, 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경기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주식거에 묶어가기에는 나쁘진 않은 그런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와쿠이가 나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제 선수들이 많잖아요, 일본 야구에서. 그런 거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라면은 작년에 다 은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기시도 마찬가지고 와쿠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투수들, 이제 나이 많은 투수들 총 포함해가지고 와쿠이가 가장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탈삼진율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이제 구속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만, 다시 0.1점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여러 경기를 가져간다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경기죠. 항상 야쿠르트는 이제 타격 보고 결정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로 생각을 하시면 샌디에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상에는 어제랑 똑같다. 주니치 승에다가 저득점 보도록 하고, 왁구이의 피칭이 나이가 많은 것에 비해서 기복도 작은 편이고, 특히 홈에서 수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게 와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넴하고 라쿠텐. 이온행 같은 경우는 호소노. 근데 요번 시즌에 풀로 한번 뛰어봐야겠죠. 그리고 이온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를 봤었고, 어제 KT, SSG, 라쿠텐 언더 이렇게 봤었는데, 또 그 이기는 경기들은 지금 거의 다 마인이 나와주고 있고, 소프트뱅크만 좀 껄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라쿠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점수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하야카가 나왔었는데, 하야카가 상당히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거는 이제 연차도 이제 2년차, 3년차에 아직 포텐이 확실히 터졌다고 보긴 어렵고, 잘한 시즌은 이제 뭐 첫 번째 시즌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기시한테 지금 와쿠이처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뉴오넴이 많이 유리한 경기인 거는 사실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일 껄끄러웠던 팀이 니오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껄끄러웠던 팀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적인 부분들도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에요.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호소노를 제외하고 전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야마사키 같은 경우는 영입을 진짜 꿀 영입을 잘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니오넴도 또 좋은 팀이라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명한테 의존하거나 뭐 그런 컬러들이 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격이 좀 잘 되는 치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일단은 투수전이든 저득점이든 접전을 보든 일단은 니오넴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다. 근데 1만승만 가기는 좀 아쉽고 만승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7.5라서 다시 또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니오넴이 이제 타격과 이기면 만을 하는 매츠나 휴스턴처럼 만을 잘하는 원사이드한 경기들이 자주 도출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언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리온의 만승에다가 다득점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요미하고 히로시마. 요미에서 일단은 가장 믿을 만한 카드는 이오리하고 그리핀인데 공략 자체가 지금 어떤 팀이 붙더라도 공략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수치도 0점대나 1점대를 찍고 있고 오히려 이제 토고 같은 경우는 이제 히로토랑 더불어서 주니시에 있는 히로토랑 더불어서 올 시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나머지 선수들은 확실하게 얘네 가지고 털고 어떤 타격이 좋은 팀이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핀이 요코랑 붙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히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저득점 경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타격 기반이고 점수가 나와야 뭐 해보든지 말든지 결론이 나오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로가 또 원정 경기라는 것도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왜? 타격점이 나오고 타자 1순위 되는 팀인데 홈에서 23승 12패를 가지고 있으면 원정에서는 좀 원정 승률이 좀 딸리더라도 승패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거의 최근에 이제 원정승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13승 23패 확실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득점 경기에서 승리하는 비중 자체는 거의 확률 자체가 다른 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딱 그리핀이 지금 문제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지금 뭐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쩌다가 보면 이제 한번 뭐 운이 많이 작용되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아예 또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그런 기질이 보였을 때는 그리핀이 병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미를 안 볼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승패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좀 승패 위주로 좀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죠. 실제로 승패 위주가 메리트가 많았기 때문에 국내 야구도 일본 야구도 메이저리그도 승패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어버보다는 승패 쪽이 메리트가 확실히 더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승패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국내 야구가 좀 좋았으면은 오늘은 일본 야구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반이거나 그래서 요미 승에다가 저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고 뭐 수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미 요새 타격 자체가 거의 2점으로 경기를 승리를 하고 말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언어버보다는 승패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히로도 다득점 기반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했을 때 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다음 요코하고 한신하고 보겠습니다. 뭐 두플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가 저저번 주가 세이브 때 한번 그 작살 난 거 말고는 크게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고 요코의 투수들은 이제 그 아즈마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바우어 같은 흔들리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엄청 약한 것은 아니었고 잭슨도 조금 털리다시피 했지만 뭐 계속 그렇게 가는 팀은 아니고 결국 이제 타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제가 요코를 가게 된 거거든.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계속 잠잠하다가 어제 오랜만에 7점이 났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타격 싸움을 하든 투수 싸움을 하든 한신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요코 같은 경우도 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8년도 이후로 이제 20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일관성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8점, 4점, 3점이고 주말에 어느 정도 이 타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으면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소프트뱅크 포함해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타격이 다른 팀보다 홈런 칠 수 있는 타자들이 훨씬 많아요. 특히 장타적인 부분들. 그 요코는 그런 식의 야구가 요코식의 야구야. 근데 또 1점밖에 못 질 수는 있어. 경기를 질 수는 있고 뭐 한신 오랜만에 뭐 잠잠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 하루 터질 수 있는 게 야구니까. 근데 이런 식의 야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오노키란 선수는 데뷔 이래로 그냥 가장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줬던 투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치게 좋은 것도 없었고 크게 나쁠 것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고 세 명 좋은 거는 이제 아즈마, 잭슨, 그 다음에 바우어 이거기 때문에 이게서 변별력은 딱히 없고 그 나머지 투수들은 한신이 몸배치급이 나와도 한신 쪽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다. 불펜은 당연히 이제 한신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신이 수가 많다. 다득점감 요코가 유리하긴 하겠지만 한신은 저득점에서 승리하는 방식도 있고 다득점에서 어제 같이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힐 수 있는 이 최강의 테이블 세터들을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한신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코가 이긴다면 한신이 원래 하던 대로 지금 2주째 3주째 그렇게 타격이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누키도 뭐 못한다고는 얘기 안 했지 평범하게는 하는 투수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득점 수치 나와서 요코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확률이 더 높아요. 한신 점수 안 났을 때는 경기가 항상 여러분이 아시죠? 뭐 세이브한테 또 두세 번 따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신 승에 저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스하고 지바 오리스를 은근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잘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가지는 않았었는데 확실히 어제 경기도 이기면 또 마인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었고 지바의 샘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성적만 봤을 때는 3승 1패 평균 자책점 2.5니까 뭐 잘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바 롯데의 모든 투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투수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마인을 하게 된다면 계속 가야죠. 그냥 점수가 아니고 1야치고는 핵 고득점에 이게 약간 캅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타격에 대한 부분들도 지바가 지금 7월 2일, 7월 4일 지금 인터리그가 끝이 났는데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장타적인 게 떨어지는 지바에서 6점을 나왔다는 거는 오리스든 라쿠텐이든 무슨 투수가 나오든 어느 정도는 공략이 발생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샘머스가 또 1회부터 홈런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오리스는 그냥 지금 뭐 잠시일지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하는 공식 자체가 약간 컵스랑 비슷합니다. 그럼 1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수는 있겠죠. 왜? 3, 4점도 못 내는 경우도 허다한데 지금 이런 고득점의 경기들이 팀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공식에서는 나와준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다른 리그보다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기본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특히 치바라는 팀 자체는 그래서 굳이 이거 마인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항상 오리스가 승리 배당이 좀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까 니오넴하고 주니치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2시 경기가 아니고 6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1야구 9야구 시간대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맞춰가지고 배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승하고 저는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인데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잘못된 니 많이 모이넬로 욕하고 있으면은 답답하다고 했죠. 물론 100%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조심하라는 거 추천해 주는 거 절대 흘려서 듣지는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결과가 항상 좋은 게 훨씬 많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안 좋은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지만 70% 80% 했었으면은 그거를 잘 새겨 들으면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소프트뱅크를 욕을 졸라게 했었을 거야. 맞죠? 물론 세이브를 찍진 않았어. 세이브 역배 쓴다는 이유가 소프트뱅크의 저배당을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그 얘기도 했었어요. 소프트뱅크랑 이 세이브 관계가 평균 이 기준점 자체가 5.5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무조건 세이브가 이겨야 되잖아. 세이브가 요번 시즌 와타나베가 뭔가 타격이 신이 내서 보여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박 스캔들로 선수들이 빠졌거나
소프트뱅크를 우위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경기들도 작동되는 부분들이 은근히가 알고 많다는 거죠. 세이브가 무조건 딸리는데, 그지? 그래서 그럼 뭐예요? 계속 접전의 경기가 나왔다는 거지. 올 15일 경기도 5대 0이고 세이브가 3대 1이고 그렇게 완전 압도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소프트뱅크가 언더를 잘 하는 팀도 심지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또 이마이가 지난 경기 안 좋았다는 게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방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어쩌다가 한번 못하는 경우지 대부분 경기는 그냥 뱀직구에 내구성 좋고 여러분이 뭐 대마이 하긴 하잖아. 그리고 그 대마이 경기는 조합을 저 밑에 넣어가지고 위에 엮었으면 제가 틀렸는데 5배 맞춘 날일 거야 아마.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한 경기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또 뭐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아사 같은 경우도 그냥 평이해요. 물부 갔다 오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좀 그래도 물부를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하고 다르긴 하거든요. 아무리 뭐 경험을 적게 먹었긴 하더라도. 근데 이제 니오님이 있을 땐 그런 우아사한 느낌은 솔직히 아니긴 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또 서뱅을 그냥 무지성으로 가다가는 또 된통 당할 수 있는 게 이 경기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이 경기가 이제 저는 언더를 볼 건데 언더가 엄청 좋은 것은 아니고 제가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저도 뭐 소프트뱅크의 나쁜 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뭐 어쩌다가 한 경기에 불과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소프트뱅크하고 세이브는 은근히 5.5 많고 세이브 홈에서도 그렇고 끝내기 당해서 이긴 것도 있고 세이브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좋다고 무지성 들어간다든지 선발 투수들이 조금 괜찮다고 해서 그냥 들어간다든지 이거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와이의 피칭을 보고 소프트뱅크의 타선이 상세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거는 뭐 이마이가 못하는 팀만 만났을 때 그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 정도 뭐 대마이 얘가 투수 보고 갈 정도면은 그 정도 수치를 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세이브 승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KT, SSG가 좀 좋았던 부분을 추천했고 기아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볼게요. 자, 두산하고 KT 두산은 지금 최원준이가 나오고 지금 KT 같은 경우 쿠에바스인데 일단 선발적인 설명을 하려면 안 좋은 이슈밖에 나올 수가 없죠. 최훈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드암인데 원래 최훈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되면은 뭐 사이드암 선수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개인의 능력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근데 아직도 지금 약간 김유나 그 물부도 지금 뭐 놀라가 연패가 있었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김유나하고 지금 최훈준이는 아직도 승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제가 없는 걸까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쿠에바슨 같은 경우는 잘랐어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에만 잘하고 언제든지 잘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투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이 타격을 이 맛이 간 쿠에바스를 공략을 잘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어제 경기를 보세요. 어제 경기를 3점이 나야 되는 경기가 아니고 더 4점이냐 5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뽑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야. 그리고 두산의 타격이 이 기대치보다는 성적이 잘 나와주고 있어. 4.20대라고 있죠. 점수대가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원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사이드업에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투가 아무리 이게 잠실이라고 하지만 피홈런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원준 같은 구위가 이렇게 뭐 구질이 많은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 윽박질은 일단 직구의 구속이 어느 정도는 생성이 무조건 돼야 돼요. 맞죠? 뭐 윤영철이 우투 자투니까 실투 비중이 뭐 사이드암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KT를 바라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7.5의 저득점을 갈 수 있는 요건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KT 같은 경우는 이기면 우리가 KT가 좋은 이유가 뭐야? 해줄 때 딱 해주는 부분들 아니야. 우리 이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방금 KT 5인이 피할 때 피하는 거, 저득점 거둔 거, 아니 똥배 봤을 때 구해봤을 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렇지 맞지?
그리고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해줄 때는 해주다 보니까 딴 팀들 다 절고 있을 때 5위는 지키고 있는 기아 바로 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위에랑 별로 차이도 안 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쿠에바스라서 배당이 낮았으면 마행 가고 또 하면 애매하니까 어너버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 1승을 못 하고 88님 있는 추천 선수들은 감사합니다. 좀 많이 심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군에도 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왜냐면 감독도 바뀌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합은 심플하게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하고 LG입니다. 삼성은 양창섭, 뭐 육선엽, 최충현 이런 선수들한테 딱히 기대는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고 LG도 기술적인 결함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롯데전부터 해서 점수대가 상당히 막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LG를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안 맞기는 해요. 왜? 삼성도 이제 한 경기를 반등 친 거거든. 우찌됐던가 두산한테 또 어렵게 경기를 펼쳤어. 지난번에도 어렵게 경기를 펼쳤단 말이지. 그리고 투수는 당연히 아무리 지금 외국인들이 LG의 외국인들이 외국인 값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5선발들하고 아니면 선발에 아직 검증도 안 된 친구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을 가져가겠죠. 왜 탈삼진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낮은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LG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5는 어제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10.5를 준다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LG가 또 타격이 절어서 샘프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삼성이 물론 홈에서 조금 타격에 대한 수치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용병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많이 못 가져갔기 때문에 타격에 대한 고점을 많이 못 가져갔기 때문에 LG한테도 그거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마인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세포 용도 써가지고 LG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경기고 마인을 가고 싶으면 배당 좋은 언어버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마인 선택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 경기긴 하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제가 롯데전에 또 그 명품 투수전을 또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도 그렇게 경기가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점이 많이 발생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한 경기 이제 반등이 됐는데 삼성이 지금 순위가 NC랑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왔다 갔다가 상당히 크고 딱 치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양창섭이라든지 김대호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다음 NC하고 SSG 어제 SSG 좋았고 KT도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 조민석이라는 선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불펜 위주로 좀 나왔고 선발도 뭐 잠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구창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구창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마산구장에서 등판해서 2실점 줬나? 아무튼 다음 주에는 아마 구창모가 빠르면 복귀를 할 거고 아니면 뭐 최성령이나 조민석이나 요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상무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은 딱히 없었고 그냥 경기 뛰는 감각만 챙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펜용이나 그냥 선발 카드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화이트 경기니까 다음 이 투수가 좀 더 좋아서 그렇게 뭐 피해가는 그런 느낌들도 있는 거고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등판 한 달 쉬었잖아. 한 달 등판 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와서도 잘 뽑아 먹었었던 부분들이고 역배도 좀 쳤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다저스 산들 간보아라든지 화이트 정말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NC의 타격에 대한 부분은 뭐 첫째 두 번째 경기하면은 보통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는 점수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에 대한 부분들은 보기가 어렵다. 어쨌든 SSG 컬러도 다득점인 컬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센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SSG 쪽으로 보고 오바 쪽으로 바라봐주는 거고 NC의 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특별히 태클은 안 걸잖아요. 그죠? 그리고 2.5에 대한 부분들도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게 1.37 가지고 그 배당값을 하려면 줘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죠. 어제도 제가 SSG 설명하면서 마연승도 얘기를 했는데 안 간다고만 했지 이기면 마연 가능성도 좀 있다고는 분명히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하고 롯데. 롯데의 세용이는 지금 페이스가 계속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이기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 역시 중간이 없는 기아 롯데 이 경기 나왔고, 어제 경기들 중에서 총 포함했을 때 가장 재밌는 경기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가 기아다운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용이가 위력이 떨어진 것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잘 됐을 때도 다 선발 야구 가지고 갔던 부분들이야. KCS0777님 추천 4.98의 감사합니다. 타격은 엄청 높습니다. 타격도 높고 수비 위치도 좀 높아졌긴 했지만 실점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다면은 경기를 계속 피로도가 높은 경기들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LG전에는 LG가 점수를 못 내고 막하에 있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들이지, 첫 경기는 또 3대2로 또 그런 롯데가 그런 피로도 높은 경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걸 초반에 잘했을 때는 선발들이 역할을 좀 길게 끌고 가주다 보니까 불펜의 소모가 상당히 적었던 부분들이지. 그리고 기아가 이기면 또 마인을 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벌써 44승 36패야. 안 보이는 사이에 8승 9승을 더 먹었어요. 그러면 기아 페이스라고 볼 수는 있거든. 이게 숨길래 해도 실력은 숨길 수가 없나 봐. 롯데도 물론 못하는 건 아니고 잘 지키고 인정해줄 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기아 타격이 너무 세다. 특히 요새 지금 고참급 중에서 최영호가 좀 주춤하니까 고종욱이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원래 넥센에 있을 때도 약간 대타 역할을 좀 잘했던 선수고, 좀 이렇게 한 방 한 방 끊어줄 수 있는 선수 까면 되는 선수죠. 그리고 기아 있을 때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또 해주는 부분들과, 그다음 오선우하고 요런 선수들의 이제 1년 달러 내내 에드워드 계속 달러님 경험을 동영상에서 구독 먹여주다니까 2개월 감사합니다. 지금 친친친이야. 자신감이 나오는 부분, 선수는 경기를 달러 많이 에드워드 뛰었을 때 달러님 추천 어,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얻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아 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로 본다면 솔직히 여기 있을 건 아니죠. 3위권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아가 제일 이상하게 하는 팀은 키움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팀들은 뭐 그렇게 이상한 뭐 짓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꼭 키움전에 그래 보면, 그죠? 그래서 기아 역배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영만이나 뭐 말승하고 이런 거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키움하고 하나, 뭐 하나 크게 문제 없잖아. 뭐 NC전에도 그것도 지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본세 조심하자고 했는데 그거를 끝끝내 간다. 1대1 만들어 가지고 낮은 자리 A님 추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웰스가 좋든 안 좋든 6.5 받을만 하대. 그러니까 유현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로테이션 돌고 각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지는 않아. 하나가 지금 잡을 경기를 거의 다 잡고, NC 경기 그 경기도 NC가 솔직히 이기든지, 물론 하나도 이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은 일단 뭐 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유현진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메이저리그 있을 때도 또 한 턴 걸어주고 이러면 성적이 또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그런 선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가면 되고, 하나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어제도 뭐 제가 이제 좀 조심하고 피하자고 했지, 키움을 본 건 아니고 하나승을 써주긴 써줬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국내 야구 치고는 뭐 6.5 받은 적도 있고 5.5 받은 적도 있고 많긴 하지만 그렇게 언더의 가능성이 선발 2명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타격도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7대7 경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바를 봤던 부분들인데, 오늘은 다 승패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여지고, 무리하게 마인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맥끼리 챙겨 님 먹을 추천 거 감사합니다. 챙겨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맥끼리 야구, 캐럿 일본 야구 님 별풍선 이렇게 100개 정리를 한번 감사합니다. 더 해드리도록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적중산이로 싼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게요.